네, 잘 쓰셨습니까? 이번에는 4장 연습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에 가장 적합한 업종이 아닌 것은, 개별 원가는 제품의 종류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이종 제품을 생산하는데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이 개별 원가 계산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답이 화학공업 1번입니다. 이거 똑같은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종합 원가 계산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입니다. 종합 원가 계산. 자, 종합 원가 계산에 적합하다. 항공기라든지 조선, 배 만드는 거죠. 건설업은 이종 제품을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개별 원가에 적합하겠죠. 개별 원가. 자, 이런 거는 주는 문제니까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자, 2번 갑니다.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를 틀린 걸 찾으랍니다. 1번. 개별 작업에 대한 추적 가능성을 중시하여 원가를 구분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직접 재료비나 직접 노무비는 추적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작업 원가표에 의해서 집계된 금액으로 원가 계산을 하는 거고요. 제조 간접비는 이제 배부 절차를 통해서 배부를 하게 되겠죠.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제조 간접비 배부가 원가 계산의 핵심이다. 방금 설명드린 거죠. 자, 직접 재료비나 직접 노무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요. 제조 간접비를 어떻게 배부할 거냐, 그게 핵심이라는 거라고 우리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맞는 얘기고. 3번. 종합원가 계산에 비해 원가 기록 업무가 비교적 단순하고 경제적이다. 경제적은 종합원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말은 틀린 말입니다. 얘가 답이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보면 개별 원가 계산이 훨씬 쉬워요. 종합 원가가 좀 더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나 반대입니다. 실무에서는 개별 원가 계산이 훨씬 더 복잡하고, 복잡하다는 얘기는 비경제적이라는 거죠. 돈이 더 많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합 원가 계산이 훨씬 쉽고요. 조금 우리가 이제 반대로 느낄 수가 있는데, 문제를 풀다 보면 근데 실제 일어나는 현장에서는 개별 원가가 훨씬 복잡하다는 거. 그래서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4번. 종합 원가 계산과 비교할 때 보다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하다. 이게 개별 원가 계산의 장점이었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또 옳지 않은 것 찾는 거예요. 자, 선박, 비행기 제조에 사용하기에 적당하다. 자, 요거는 개별 제품이죠. 이종 제품이니까 개별 원가 계산이 적합하겠네요. 맞는 얘기. 제지업에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요거는 동종 제품을 계속 찍어내는 거니까 종합 원가 계산이 맞겠죠. 그래서 적합하지 않다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 모든 제조 원가를 작업별로 직접 추정한다. 요게 틀렸네요. 답은 3번입니다. 우리가 직접 재료비나 직접 노무비는 직접비니까 추적하기가 쉽지만, 제조 간접비는 추적하기가 어려운 간접비예요. 그래서 인위적인 배부 절차를 통해서 각 제품의 배부를 한다고 그랬고, 우리가 그 배부하는 게 개별 원가의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모든 걸 다 직접 추적하지 않습니다.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만 직접 추적을 하고, 제조 간접비는 인위적인 배부 절차를 통해서 배부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원가표를 사용하며 제조 간접비 배부하는 절차다. 이게 맞는 얘기죠? 개별 원가는 이 작업 원가표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종합 원가는 공정별이라는 걸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별 원가 이러면 주문 생산, 그다음에 작업 원가표 이걸 떠올리시고요. 종합 원가 이러면 공정별 원가 계산이다라는 걸 떠올리시면 쉽게 답을 할 겁니다. 자, 4번 갑니다. 개별 원가 계산에서 제공품 계정 대변에서 제품 계정 차변으로 대체되는 이 금액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그 2장에서 원가 흐름에서 배웠는데, 자, 여기가 제공품 계정이고 여기가 제품 계정입니다. 제공품
제품. 자, 그래서 여기 기초제공품 재고액이 있겠죠. 전년도에 못 만들고 넘어온 거. 자, 거기에다가 세 가지를 더하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뭐라 했습니까? 단기 총 제조 원가 또는 단기 총 제조 비용. 네, 복습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세요. 그래서 요 합계 금액에서 뭐를 빼면 여기도 이제 일치가 돼야 되겠죠. 이 금액이 일치가 돼야 되고, 여기서 기말 제공품 제거액을 빼면 요게 제품으로 간다 그랬죠. 이게 제품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다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기에 팔지 못하고 남은 거 기초제품 재고액, 그 다음에 제공품에서 온 거를 합치면 올해 팔 수 있는 총 금액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요렇게 온 요 금액, 예, 요거를 뭐라 그랬어요? 예,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그랬죠. 요거는 완성품 원가라고 보시면, 완성되면 제품 계정으로 가는 거니까, 자, 완성품 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쪽은 요 세 가지 합친 걸 뭐라고 했습니까? 단기 총 제조 원가. 이게 용어가 비슷하니까 헷갈린다고 그랬죠? 또는 비용이라고 그랬습니다. 단기 총 제조 비용이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투입 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투입 원가. 자, 제품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원가. 그래서 요거는 투입 원가고, 요거는 완성 원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뭘 답으로 하셔야 되냐면, 요거 완성된 원가, 완성된 모든 원가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제조 간접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를 찾아냅니다. 틀린 거. 배부 방법에는 실제 배부법과 예정 배부법이 있다. 우리 방금 배웠죠? 예정 원가 계산, 실제 원가 계산 배웠고요. 맞는 얘기네요. 실제 배부법은 계절별 생산량이 큰 차이가 있는 경우 적합한 배부법이다. 이게 틀렸네요. 요게 실제 배부법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예정 배부법이겠죠. 자, 우리가 실제 배부법은 단점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원가 계산이 지연되고요. 그 다음에 계절이나 어떤 시간에 따라서 원가 발생이 차이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예정 원가 계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틀린 말이네요. 그러면 여러 제품의 공통으로 발생하는 원가이기에 각 제품별로 집계하기가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배부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지금 제조 간접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4번. 이것도 옳은 말이니까 답이 될 수 없고요. 4번. 일반적으로 제조 부문의 임차료, 보험료, 감가상각비 등이 이해에 해당한다. 그렇죠. 이게 이제 간접비가 되는 거죠. 제조 간접비.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죠. 이제 계산 문제가 출연이 되네요. 근데 너무 어렵지 않아요.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 한결의 선박 제작과 관련해서 9월 중에 발생된 원가 자료가 아래 표에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다. A 선박의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얼마냐? 자, 여기에다가 직접 재료, 직접 노무비 플러스 뭘 더하면 됩니까? 제조 간접비를 더하면 단기 총 제조 원가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재료비하고 노무비는 이미 구해져 있으니까 여기다가 제조 간접비만 배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에 발생한 제조 간접비가 16만 원이래요. 요거를 A 선박에다가 얼마를 배부할 거냐? 그것만 구해서 요걸 두 개를 합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배부액을 구해 봅시다. 배부액. 자, 원래는 우리가 배부율 구하고 그 다음에
배부액 구했는데 그거 시험에서는 빨리 풀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바로 갑니다. 바로. 자, 우리가 지금 배부 기준은 노무비로 한대요. 노무비. 자, 노무비를 기준으로 배부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부할 대상은 16만 원입니다. 16만 원 곱하기 지금 노무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여기 총 발생한 게 20만 원이네요. 20만 원. 그리고 우린 A 선박에 대한 금액을 구할 거니까 A 선박에서 발생한 노무비가 6만 원이 되겠습니다. 6만 원.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볼까요? 자, 16만 원. 이것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 계산하는 게. 요거에다가 얘를 먼저 분자를 곱하고 분모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곱하기 6만 원. 그 다음에 나누기 20만 원. 그리고 답을 구하면 얘가 48,000원이 나오네요. 48,000원. 이렇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 결과가 똑같습니다. 뭐 어떻게 하든. 지금 노무비가 얼마입니까? 노무비가 똑같은 방법으로 노무비가 A가 지금 6만 원이죠? 6만 원. 그러니까 6만 원 곱하기 배부율은 어떻게 했어요? 제조간접비 총액 16만 원이죠? 16만 원 곱하기 16만 원 나누기 지금 총 전체 잠깐만 이거 바뀌었네요. 전체 제조간접비가 20만 원 발생했고요. 20만 원 발생했고 배부 기준은 아이고 자꾸 실수하네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16만 원 맞습니다. 16만 원이고 노무비를 기준으로 한다 했으니까 노무비 배부 총액이 20만 원 되겠네요. 여기가 20만 원. 자, 이렇게 계산해도 결과 똑같아요. 한번 다시 해볼까요? 이게 똑같다는 걸 제가 설명드리는 거고, 뭐 어떤 방법으로 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6만 원, 6만 원에다가 16만 원 곱하고 20만 원 나누는 거죠. 6만 원 곱하기 16만 원 나누기 20만 원. 그래도 결과가 똑같죠. 그래서 원래 교재 내용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처럼 계산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답을 내야죠. 그러면 기존에 여기 재료비 33만 원, 노무비 6만 원,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된 인위적으로 배부된 금액이 48,000원이죠. 그래서 요거를 합치면 여기에 9만 원에다가 13만 8천 원 되겠네요. 답이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다음으로 갑니다. 자, 7번. 원가 계산 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를 찾으래요. 틀린 거. 1번. 실제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 간접비를 실제 원가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맞는 얘기죠. 자, 제조원가 3요소 다 실제로 집계하는 방법이 실제 원가 계산이었죠. 이거 맞는 말입니다. 정상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는 실제 원가로 측정하고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를 합한 가공 원가는 예정 배분에 의해서 결정된 금액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 말은 틀린 말이네요. 답은 2번입니다. 자, 어떻게 공부했죠, 우리가? 자, 정상원가는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는 실제로 집계를 합니다. 실제 원가가 되는 거죠. 실제 원가가 되는 거고, 뭐만? 제조간접비만 추정치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추정 제조간접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표준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를 표준원가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요거는 표준원가는 세무 1급에서 배우는 내용이라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요 표준원가 요 그 용어에 어떤 힌트가 있죠. 자, 모든 원가를 표준치로 세워놔 가지고 그걸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 정도만 그냥 이해를 하시고요. 지금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요.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4번 원가 집계 방식에 따라 제품 원가를 개별 작업별로 구분하여 집계하는 개별 원가 계산과 제조 공정별로 집계하는 종합 원가 계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개별 작업별로 또는 개별 제품별로 계산하는 방법이 개별 원가 계산이고요. 공정별로 계산하는 거, 그게 종합 원가로 했죠. 그래서 공정별 이라면 종합 원가. 자, 주문 생산 또는 작업 원가표 얘기 나오면 개별 원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4번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8번 가죠. 예,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아주 강조드린 내용입니다. 우리가 정상 원가 계산 또는 예정 원가 계산은요, 이 배부식이 어떻게 됩니까? 배부 기준은 실제치를 사용하고요. 배부 기준은 자, 실제를 사용합니다. 실제. 배부율만 예정 배부율을 쓰는 거죠.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이게 예정 원가 계산 또는 정상 원가 계산이니까 그러니까 실제 그 발생액도 예정이고, 그 다음에 그 그러니까 이게 배부 기준이 되겠죠. 배부 기준도 실제고, 다시요. 배부 기준도 예정이고, 배부율도 예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1번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은 틀리다는 거죠. 배부 기준은 실제치를 쓰고, 뭐만? 배부율만 예정치를 쓴다는 거.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아니라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갈까요? 자, 개별 원가 계산 시 실제 제조간접비 배부율 및 배부액과 예정 제조간접비 배부율 및 배부액을 산정하는 산식 중 옳지 않은 것을 구하랍니다. 1번 실제 제조간접비 배부율이네요. 배부율. 배부액이 아니라 배부율인데 실제는 그냥 신경 쓸 거 없어요. 다 실제입니다. 자, 제조간접비 집계액도 실제. 그 다음에 배부 기준도 실제. 여기 배부 기준을 조업도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같은 말이라고 보시고요. 자, 실제 제조간접비를 실제 배부 기준으로 나눈 거. 그럼 그게 실제 배부율이 되겠죠? 맞는 말이네요. 예정 제조간접비 배부율. 자, 여기 이건 뭐예요, 이거? 이거는 배부액을 계산하는 식이에요. 배부액을. 그러니까 배부액을 계산하는 거, 요거는 배부율입니다. 배부율. 자, 배부액이 아니라 배부율이니까, 자, 예정 제조간접비를 예정 배부 기준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다 예정치가 되는 겁니다. 배부율을 구할 때는,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 요 예정 배부율을 쓴다고 그랬죠. 배부 기준은 실제치를 쓰고, 배부율은 예정 배부율인데, 이건 어떻게 구한다? 이렇게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정 또는 이걸 추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추정치. 자, 예정 제조 간접비를 예정 제조 간접비를 뭘로요? 예정 배부 기준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그래서 배부율은 이렇게 둘 다 예정치를 쓰는 거고, 요 실제치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배부액을 구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실제 제조간접비는, 실제는 뭐 다 실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배부 기준에다가 실제 배부율을 곱하는 거죠. 자, 여기 있네요, 여기 4번이 이제 우리 8번에서 얘기했던 그 얘기입니다. 배부액을 구하는 거. 금액을 구할 때는, 예정 제조간접 배부액을 구할 때는, 여기 배부 기준은 예정 배부 기준이고,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 잠깐만요. 이게 뭔가 틀렸는데요. 얘가 틀린 거네요. 지금 얘가 답입니다. 여기가 뭐가 돼야 돼요? 배부 기준은
실제 배부 기준이 된다고 그러죠. 예정치가 아니라. 요게 틀렸네요. 그래서 요 문제 잘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배부액을 구할 때 배부 기준은 실제치가 되는 거고 배부율은 예정 배부율인데 이 예정 배부율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한다는 거죠. 예정 제조간접비를 예정 배부 기준으로 나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다음 문제 갈게요. 자, 10번 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린 것 같지 않으니까 수업 내용에서요. 여기서 잘 하나씩 해결해 가볼게요. 자, 우리가 예정 제조 간접비는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우리가 실제 원가 계산이 지연되고 시간이나 계절에 따라서 어떤 제조 원가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정상 원가 계산 또는 예정 원가 계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원가 계산은 빨라지고 또는 배부 제조 원가의 어떤 차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고할 때는 실제 원가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 실제하고 나중에 실제 제조간접비는 집계가 되는데 이 실제 제조간접비는 나중에 집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초에 배부한 예정 제조간접비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예정 제조간접비입니다. 같을 수가 없죠. 항상 이렇게 되거나 실제가 크거나 예정이 크거나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라 그랬죠? 실제가 크면 당초 금액이 과소된 거죠. 그래서 과소배부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실제가 더 많았다는 그러니까 기준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실제랑 비교를 해서 당초 배부한 예정 제조간접비가 적었으면 과소배부됐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요. 반대로 예정이 컸다. 그러면 실제가 기준이니까 실제보다 당초 배부한 예정 제조간접비가 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과대 배부됐다. 과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찌됐든 이 둘 간에는 차이가 발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거를 배부 차이라고 그랬죠. 자, 배부 차이. 그래서 이 배부 차이를 조정해 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세무 2급이나 세무 1급에서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 개념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배부 차이를 조정을 해주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게 뭐 제조원가에 반영하는 방법, 그 다음에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하는 방법 그런 게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요 개념을 가지고 이제 그 배부 차액이 얼마냐 또는 당초 예정 배부한 제조간접비가 얼마냐 또는 실제 제조간접비가 얼마였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제 몇 번 연습을 해보면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이 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저 문제 풀어볼게요. 10번.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노동시간당 90원이래요. 자, 예정 배부율은 90원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노동시간이 실제 배부 기준이죠. 여기 43,000시간이 발생했대요. 자, 그리고 배부 차이가 15만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지금 실제 하고요. 뒤에는 안 쓸게요. 실제 제조간접비하고 예정 제조간접비하고 비교를 해서 자, 많으냐 적으냐 이거를 우리가 배부 차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과소 배부됐거나 과대 배부됐겠죠. 자, 과소 아니면 과대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배부 차이가 실제에서 예정을 뺀 게 요게 배부 차이잖아요. 그 배부 차이가 15만 원이래요. 자, 15만 원만큼 과소됐답니다. 과소.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가 예정보다 15만 원 컸다는 얘기죠. 나중에 집계를 해봤더니 아하
당초 예정 배부한 제조간접비가 15만 원만큼 적었다는 거예요. 과소니까. 그걸 이제 아셔야 되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당초 예정 배부한 제조간접비를 구할 수 있어요. 요거를 곱하게 되면 예정 제조간접비를 구할 수 있겠죠. 요게 예정 배부일이고 실제 배부 기준이니까 요걸 곱하면 예정 제조간접비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지금 실제 노동시간, 요게 실제 배부 기준입니다. 43,000원이고요. 곱하기. 자, 배부율은 그냥 90원이라고 줬습니다. 그럼 90원을 곱하면 387만원. 당초 예정 배부한 예정 제조간접비가 387만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과소됐으니까 실제는 예정보다 15만원만큼 커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요 금액에다 플러스 15만원을 더해보면 실제 제조간접비를 알 수 있겠습니다. 402만원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초가 아니라 나중에 짓게 된 제조간접비는 402만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지금 물어본 거는 요거 실제 제조간접비가 얼마냐 이걸 물어봤죠.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 제조간접비를 주고 예정 제조간접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배부 차이를 주고 실제 제조간접비가 얼마냐 또는 예정 배부율이 얼마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요 개념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으면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자, 조금 올려볼게요. 자, 제조간접비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기계 작업시간당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얼마냐. 그러니까 지금 실제 제조간접비 하고요. 예정 제조간접비가 있고 요 차이를 배부 차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배부 차이. 자, 그럼 있는 걸 먼저 넣어볼게요. 자, 실제 짓게 된, 아까랑 반대네요. 실제 발생된 제조간접비가, 나중에 집계를 했더니, 실제 제조간접비가 2,350이래요. 자, 그리고 제조간접비가 50만원만큼 과대배부됐대요. 자, 과대배부됐대요. 그럼 배부 차이가 50이라는 거죠. 그럼 얘가 과되니까, 당초 배부한 예정 제조간접비가 실제보다 50만원만큼 컸단 얘기죠. 이 과된지 과소인지가 어떤 의미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되면 예정이 컸다는 거고요. 과소면 실제가 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과되니까 예정이 컸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실제보다 50만 원만큼 더 커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50만 원을 더하면 당초 예정 배부한 제조간접비는 2,40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그럼 당초 배부한 예정 제조간접비가 2,400이었구나. 근데 뭘 물어봤냐면, 기계 작업 시간당 예정 배부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요건 예정 배부율을 의미하는 거야. 예정 배부율. 그럼 예정 배부율은 요 예정 제조간접비를 이 배부 기준인 2,000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배부율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2,400만 원을 주어진 2,000시간으로 나누면 여기 이른이 여기 12,000원 나오겠네요. 시간당 12,000원. 이게 예정 배부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과대냐 과소냐 그거를 아시고 거기에 맞춰서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한번 더 연습해 보죠. 이건 아까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자, 여기 실제 제조간접비가 얼마냐, 실제 짓게 된 제조간접비가 얼마냐 이걸 물어봤습니다. 그럼 예정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고,
요 차이가 배부 차이라고 그랬죠? 배부 차이. 자, 실제 발생한 거, 요 실제 재정간접비가 얼마인지를 물어봤습니다. 자, 예정 배부율은 시간당 200원이라고 그러고요. 예, 실제 6만 시간을 작업했답니다. 요게 배부 기준이 되는 거죠. 실제 배부 기준. 자, 그 다음에 결과를 보니까 과대 배부됐대요. 30만 원만큼 과대다. 여기가 차이가 30만 원이 발생했고요. 요거는 과대랍니다. 그럼 과대면 아까랑 똑같네요. 예정 재정간접비 실제보다 30만 원만큼 컸다는 얘기죠. 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요 예정 재정간접비를 구하면 실제 재정간접비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하냐면 자, 실제 배부 기준 곱하기 실제는 6만 시간이죠. 실제 배부 기준은 6만 시간이고요. 여기다 뭘 곱한다고 그랬죠? 예정 배부율을 곱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예정 배부율 200원, 시간당 200원이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 200원. 그럼 6, 20이 120만 원이죠. 1200인가요? 네, 1200. 네. 아하, 그럼 이게 1200이구나. 1200. 그러면 요 과대라 그랬으니까 실제는 요거보다 30만 원만큼 적어야 되겠죠. 예정이 컸다는 얘기니까요. 그럼 여기 30만 원 빼면은 1170만 원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답이 1170이구나 라는 걸 역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자, 13번 가겠습니다. 자, 요거 요 케이스만 잘 다뤄보시면 다 맞출 수 있으니까 좀 몇 번 연습을 해보세요. 자, 13번 갑니다.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네요. 또 이렇게 써놓고 시작을 하면 됩니다. 실제 제조간접비, 예정 제조간접비, 요 차이가 배부 차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실제 발생된 제조간접비는 2,500이래요. 아, 얘가 2,500이었구나.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조 지시서 기계 작업 시간이 500시간. 여기 배부 기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실제 배부율은 우리가 실제 배부율은 기계 작업 시간당 5만 원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는 과소배부됐대요. 150만 원만큼 과소배부됐대요. 그럼 여기가 150만 원이 배부 차이가 되는 거죠. 이게 과소랍니다. 과소. 그러면 요 예정 제조간접비를 알 수 있겠네요. 과소니까 실제보다 150만 원만큼 예정 배부액이 적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얘가 2,350만 원이네요. 자, 그럼 당초 예정 배부와 제조간접비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요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은 뭐예요? 헷갈리라고 이렇게 자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막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답은 요거였습니다. 그래서 과대가 뭔지, 과소가 뭔지, 그 개념이 딱 머릿속에 있어야 이런 문제를 틀리지 않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하고요. 자, 14번 갈게요. 자, 정상 개별원가 계산에서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이렇게 됐는데요. 우리가 배부 차이 조정은요.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배부 차이 조정은 자, 조정법이라고 할까요? 자, 크게 영업 외 손익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조원가에 반영하지 않고 그냥 영업의 비용이나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배부 차이가 적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죠. 크면 이걸 사용하면 이제 좀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원가에 반영하는 원가법이 있습니다. 원가법.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 좀 칸이 부족하네요. 첫 번째가 매출원가 조정법. 이 제목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출원가
조정법. 그 다음에 총원가 비례법. 총원가 비례법. 그 다음에 원가 요소별 비례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가법에는. 그러니까 요거는 원가에 반영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이 매춘원가 조정법인데, 과대배부대 쓰면 매춘원가를 줄이는 거고, 과소배부대 쓰면 매춘원가 늘리는 방법입니다. 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고요. 실제 방법은 회계 1급에서 물어보지 않으니까, 요 네 가지가 있구나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매출원가 조정법도 있고, 여기 이제 요 두 가지가 공통점이 비례법이죠. 비례법 맞고요. 순실현가치법은 답은 이거고요. 요거는 이제 세무 2급에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라서 요거는 그냥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게 답입니다. 그래서 영업의 손익부 있었죠? 그래서 얘가 못 들어본 거고 얘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은요. 15번은 보조부분비 배부 방법을 물어봤는데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가 이 단계배분법, 직접배분법, 상호배분법 이거는 3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3장을 공부하신 분은 이런 내용들을 다 공부했기 때문에 이게 뭔지 알았는데 제가 4장을 먼저 공부하라고 권장을 했기 때문에 3장을 건너뛰고 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나중에 이제 3장을 공부하시면 얘가 답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해 놓으신 분은 이게 몰라도 답이 1번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답을 찾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 4장 문제풀이까지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장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